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복권 잭팟 상금의 주인공이 한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복권을 판매한 리커스토어의 업주도 한인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지난 2월 3일 추첨된 슈퍼로토 플러스의 당첨번호 6자리를 모두 맞춘 잭팟 복권이 소유주가 한인 장모 씨라고 공개했습니다. 장 씨가 이 복권은 구입한 장소는 사우스 LA 지역 BMO 스타디움 인근 YN와인 마켓이라고 복권국은 덧붙였습니다. 마켓의 업주도 70대 한인 변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 씨는 복권 판매 수수료 10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복권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 씨가 당첨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대기록을 세운 시즌 50호 홈런공의 가치가 무려 3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디애슬레틱과 마이애미 헤럴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타니의 역사적인 50호 홈런공은 관중석에 있던 한 남성이 차지했습니다. 오타니가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 경기 중 12대 3으로 앞서던 7회 초 공격에서 50번째 홈런을 폭발하자 관중석에선 10명가량의 관중이 몸을 던졌습니다. 이 남성은 곧 구단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관중석 밖으로 나갔으나 그는 공을 구단에 양도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LB 역사상 최초이자 일본과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나온 적 없는 50홈런, 50도루 새 역사를 쓴 오타니의 50호 홈런공의 가치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998년 마크 맥과이어의 시즌 70호 홈런공은 300만 5천 달러에 팔렸고 2022년 뉴욕 양키스 애런 저지의 62호 홈런공은 경매에서 150만 달러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오타니의 공엔 특별한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LB 사무국이 홈런공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오타니의 타석 때마다 특별한 표시를 한 공인구를 썼기 때문입니다.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흑인 공화당 후보가 노예제 부활을 주장한 것이 드러나 정치권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흑인 나치라고 부르는 등 높은 수위의 막말에 공화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악재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마크 로빈슨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후보는 노예제도 부활은 물론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3월 주지사 경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빈슨을 두고 스테로이드를 맞은 마틴 루서 킹 목사라고 치켜세우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승부에서 이번 악재가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로빈슨 부지사는 이번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후보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표를 주는 유대계 유권자들을 향해 머리를 검사해야 한다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트럼프는 유대계 유권자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2년 내엔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의 말이 100% 옳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승리한다면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며 반유대주의의 맹독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의 큰 책임이 있다며 60%가 적에게 투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 유대인 단체인 유대인민주주의 미국 협의회가 이번 달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유대계 미국인 72%는 해리스를, 25%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재임 기간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등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형을 가중할 사유만 있고 감경할 사유는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담당 실무자였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 숨진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거였다고 말한 점도 허위 사실로 지목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11월 15일에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무대응 기조로 제기된 의혹을 평가절하 하려는 모양새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공천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추가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틀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향후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선 공천 개입 여부를 떠나 김 여사가 정치권 인사와 공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주말엔 덥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